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2026년에 엄청난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죠. 자, 비트코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파티에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흐름을 뒤에서 차분히 설계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감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대한 무언가에 남들보다 일찍 올라타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큰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보수적인 거인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마침내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11조 달러 규모 자산을 다루는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지 않다고 못을 박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ETF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장이 열리자마자 비트코인은 단숨에 6%나 급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놓고 자금의 물꼬를 트는 듯 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BIT는 거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거래량 10억 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사고 파는 매매 차원이 아닙니다. 그동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떠돌던 굶주린 자본이 마침내 새로운 출구를 발견한 장면입니다. ETF 전문가 에릭 발라스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한마디가 전통, 금융 질서의 변화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뱅가드 사람들 안에도 숨겨져 있던 투기 본능이 있는 줄 알았어.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매운맛은 원한다니까. 이 표현은 그저 재치 있는 농담을 넘어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근본적인 변화를 짚어줍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뱅가드는 수동적 투자, 보수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상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중한 자산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성과 장기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이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자금조차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군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됐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늘 조용하고 신중하던 공무원 삼촌이나 대기업 회계사, 삼촌이 어느 날 갑자기 여의도의 고수익 투자 모임에 나타나서 새로운 자산에 과감하게 칩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은 규제 이슈 해소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팩트가 겹치면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 자금까지도 시장의 대세 상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알파, 즉 초과 수익을 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XRP가 맞이하게 될 기관 자금의 유입은 단순한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선점 기회를 잡으려는 전통, 금융권의 전략적 진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뱅가드 CEO 람지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2024년 중반까지 블랙록의 ETF 부문인 아이쉐어즈를 이끌면서 미국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금융 혁신을 상징하고 뱅가드는 보수적 인덱스 펀드 전략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제도권에 끌어들이는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제 뱅가드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가 뱅가드에 합류하자마자 예전에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완전히 거부하던 뱅가드의 방침이 정반대로 뒤집힌 건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람지 CEO 영입은 뱅가드가 앞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기관 자금의 신규 수요를 먼저 흡수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가 뱅가드만은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자산 관리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2조 6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2위 은행이 내놓은 가이드입니다. 이제 1만 5천 명이 넘는 웰스 어드바이저들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정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의 투자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테마에 관심이 높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디지털 자산을 1에서 4% 정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는 1%,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투자자라면 4%까지 고려할 만하다. 지금 월가에서는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지난해 12월 이미 12% 비트코인 배분을 권고했고 피델리티는 25%까지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0월에 2에서 4% 배분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합류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UBS 정도입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이 이미 다른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똑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은 고객들이 주요 자산은 뱅가드에 두면서도
실제 크립토 거래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서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산 이중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최적화도 어렵고 자산 리밸런싱과 통합 포트폴리오 관리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복잡함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자산과 암호화폐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옮기려는 유인이 점점 커집니다. 블랙록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XRP의 가치는 단순히 ETF 승인 여부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글로벌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 이미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2월 첫째 주 리플은 레드닷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암호화폐 송금 후 나이라로 수령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은 USDC,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BNB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몇 분 안에 나이지리아 현지 은행 계좌로 나이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역시 곧 서비스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6위를 기록한 국가입니다.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은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54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는 이 지역 전체 암호화폐 활동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리플은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 시장에 자기 깃발을 먼저 꽂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호재성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스위프트 기반 국제 송금 대신 즉시 정산되고 수수료 구조가 투명한 블록체인 레일이 깔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멀티체인, 멀티자산 고속도로를 구축하면서 단순히 XRP 한 종목을 넘어서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실질적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리플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RLUSD 확장을 본격화했습니다. 주요 파트너사인 슈퍼캣이 옐로우카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리플이 케냐에서 머시코 벤처스와 함께 기후위험보험 파일럿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뭄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위성 데이터로 감지되면 RLUSD로 자동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가격 투기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플이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유틸리티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거시 경제 환경도 암호화폐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HSBC의 매크로 전략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에 나왔던 조정은 펀더멘털을 뒤흔드는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인 비펀더멘털 조정에 가깝고 단기 포지션 지표들이 다시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 푸콜 비율과 옵션 스큐, VIX 곡선 같은 지표들이 모두 연말 위험 자산 랠리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12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더 빠른 속도로 따라오곤 했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 암호화폐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12월 1일 연준이 단 하루 만에 135억 달러를 은행 시스템에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단일 유동성 공급 규모입니다. 같은 날 양적 긴축 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동성 사이클이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양적 긴축으로 2조 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물줄기가 멈춘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양적 완화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긴축에서 중립을 거쳐 완화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리서치 책임자 톰 리는 이런 점을 짚었습니다. 이전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멈췄을 때 시장은 3주 안에 약 17% 상승했다.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때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성과는 역사적으로 매우 강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산군입니다. 연준이 돈줄을 조이면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반대로 돈줄이 풀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흐름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보면 한 장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뱅가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동시 입장 변화, 리플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장, 월가 전략가들이 말하는 연말 랠리 전망, 연준의 유동성 정책 방향 전환.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관 자본의 전략적 포지셔닝 과정입니다. 역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기관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깔고 유동성이 시장으로 돌아왔고 그 뒤에 폭발적인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먼저 움직입니다. 반면 시끄러운 돈, 즉 대중의 자금은 늘 그 뒤에 FOMO를 타고 몰려옵니다. ARK 인베스트의 분석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다시 말해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강하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반감기 이후 해에 가장 극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전례 없는 기관, 자금 유입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변수는 과거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평균적인 성과와 배수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25만 달러에서 31만 달러라는 가격대를 제시하는 것도 근거 없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4년 주기 패턴과 ETF 자금 유입 효과를 반영한 잠재적 정점 시나리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2025년 12월은 4년 주기상 정점에 근접한 시기로 볼 수 있고,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이런 비트코인의 거대한 상승 동력에 강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2025년 2분기까지 가속 구간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사이클 피크를 형성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사이클이 직전 사이클보다 훨씬 단단한 펀더멘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검토 아리조나와 뉴햄프셔, 텍사스 같은 주정부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백악관의 AI, 암호화폐 수석 보좌관 임명, 친암호화폐 성향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 이 모든 요소들은 이전 사이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른 자산과 함께 포괄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에 폭넓게 통합되며 가장 거대한 기관들이 암호화폐 포지션을 구축하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의 완전한 주류화를 상정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끌어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리되고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완전히 방향을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과연 2026년에 또 한 번의 크립토 겨울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매수 주체와 가치 지향적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변동성은 여전히 예상하지만 2026년에 암호화폐를 상대로 패팅하는 쪽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10월에 12만 6천 달러 근처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30% 넘게 되돌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ETF 자금 흐름은 여전히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고 온체인 지표들도 건강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이클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메가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은 방향을 틀었고 인프라는 깔렸으며 규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포지셔닝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17년 강세장을 놓쳤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이어졌던 랠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포지션을 쌓는 단계에서 함께 들어가는 것과 대중이 포모에 휩쓸려 몰려들 때 뒤늦게 따라붙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준비하시고 누구보다 일찍 움직이셔야 합니다. 크립토의 역사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의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